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앤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도 상당히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은데요. 연휴 기간 동안 가급적이면 제가 웬만한 메시지는 보내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쉬시는데 메시지가 들어오고 그러면 조금씩 신경 쓰이고요. 쉴 때는 확실히 쉬자가 제 원칙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주에 아무 일 없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상황 수급 현황은 양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조금씩 매도를 좀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려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 문제도 조금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현재 한국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유동성 부분만큼은 아직도 파워풀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제가 오늘 시장에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증권주가 상당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증권주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지금 현재 증권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건 틀림없어요. 다 밸류에이션만 가지고 거래를 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죠. 자, 그런데 증권주가 작년에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하셨거나 아니면 해석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텐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증권주가 상당히 랠리를 했습니다. 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권주가 올라간다는 건 올해 우리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 양호하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일부러 애를 써가면서 증권주가 없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야,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도 때가 되면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겠구나 이런 부분만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공략주는 또 공부를 또 해나가고요. 또 2부 시간에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시장의 자금 흐름 동향 우리 또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간만에 이런 표현을 다 쓰네. 하방은 막혀 있다. 보통 상방이 막혀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방이 막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글쎄요, 지금 현재 주가 지수가 5,600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윗단에서 공략을 할 종목들은 정해져 있는 것들이고 가급적이면 이쪽 아래쪽에 들어왔을 때 종목을 많이 또 편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 같은 경우도 하방이 막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뭘로 본다? 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조선주는 좀 시간을 주고 두고 가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연휴 기간 동안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청사진이 나왔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조금씩 진행을 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 사실 또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연휴 전에 이제 2월 초라고 해야 되나? 1월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미국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좀 진행이 됐던 내용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원전주가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움직였고요. 지속적으로 잘 나가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한 달 늦게 지금 진행된다라고 생각하고 미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또 생각해 보시면 조선주 관련된 부분은 좋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반도체는 원래 그냥 원탑이고 이쪽 부분은 원래 좋은 겁니다. 계속해서 어때요? 예,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AI를 필두로 해서 가는 것들이니까 반도체는 기회가 될 때 우리가 항상 또 공략을 할 준비해두고 좀 눌린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로봇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쪽은 좀 쉬는 과정 속에서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요? 예, 지금 가장 많이 조정받은 건 제가 항상 조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원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금씩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런 현상들이 3월달 가면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순환 매매 진행을 하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제가 카카오 관련된 종목은 여태 한 번도 이야기 드린 적은 없는데 올해는 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 구조 뭐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성장성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대출 부분은 아니고요. 이쪽 관련된 부분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이제 주식이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있고, 뭐, 스테이블 코인 내용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같이 마케팅 통해서 판매하는 것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상당히 또 수익성이 괜찮게 나오는 부분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가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카카오페이 증권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잘 작동이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뭐 일부 종목들은 여기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종목들을 다 증권사 계좌를 활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도 활용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거고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이쪽에서 많이 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개선될 것임에 틀림없다. 증권주 올라가는데 카카오페이 증권 매출이 빠지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증권주들하고는 좀 의미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증권주들은 상당히 밸류가 높은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카카오페이 체크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이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주식시장 자체가 저는 긍정적이다.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런 관점에서 제가 포인트 하나 다시 잡아봤습니다. 자, 가이던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과거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뭐 이때만 보더라도 뭐 적자 뭐 이렇게 나오다가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우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좀 밸류에이션을 좀 봐줘야 되지 않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업사이드로 좀 올라간 부분은 없지 않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앞으로도 모멘텀은 많이 남아있겠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영업이익률하고요. 계속해서 EPS 이런 것들 상승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도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차트 보면서 공략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이슈로 인해서 급격히 상승을 한 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들도 분명히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단순하게 일회성 이슈다라고 생각해 보면 다시 원점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실적이 어떻게 돼요? 예상치와 가이던스가 개선되는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반영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올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전체적인 상황,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가이드라인을 갖다 여기를 통과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에 좀 매물이 좀 많은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떻게 돼요? 묶여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들은 조금 소화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매수 포인트를 좀 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차적으로 보면 이게 올라왔어요. 눌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눈치를 보는 구간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 무리를 둬서 가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아요. 한 6만 원 정도 선언과 6만 한 2천 원 이 정도 라인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좀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따져 진행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법제화적인 부분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증권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크게 또 관심을 또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럼 수익성 부분은 상당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모멘텀이 한 번에 끝날 만한 내용들은 보통 아닙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원래 원점 타격 개념이 기본 개념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일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거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를 거래하다가 최근에 보면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모멘텀을 보고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면 이 종목을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중은 높게 가지 않되 적어도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쟁력 있는 가격 확보해 가면서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거래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콘텐츠 리중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은 소형주입니다.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할 때 상당히 비중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서 큰 수익을 낸다 이런 개념을 가져가는 것들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이런 종목들 거래해서 소주 한 잔 먹고 이렇게 진행을 하거나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합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얼마나 큰 금액을 집어넣겠습니까? 지난번에 뭐 예를 들어서 신테카바이오 거래할 때도 그거 수익 내가 준다 소주 한 잔 했어요. 뭐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투자 관점으로 물론 투자 원금이 좀 작으신 분들 같은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금 우리 케어맨 클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소주 한 잔 이렇게 아니면 뭐 이런 개념으로다가 접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적이나 전망 이런 것들 과거에 부채가 좀 많았는데요. 최근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계속 개선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부채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다른 부분에서 밸류에이션이 좋아져야 되는 거 틀림없습니까? 예, 그러면서 흑자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들.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라마 상영 편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것이 반영되는 기간이 상당히 뒤로 밀리다가 사실은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시즌적으로 비수기에 접어드니까 관심을 못 받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 종목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봄바람이 불 때만 싹 해주다가 가을 정도 가면서부터는 이제 빠이빠이 해줘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2025년 6월부터 흑자 전환 성공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성장성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올라갈까? 예, 전에 무너진 자리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내용은 확보해 놨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뭐 한한령, 해제니 뭐 이런 것들 관련돼서 같이 엉켜가지고 막 주가가 움직였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이던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간 가이던스는 올해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부분이 어떻게 돼요? 거의 뭐 7배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 그렇다고 7배가 주가가 올라갈 거냐? 그건 아니고요. 네, 그 점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올해 내년도에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휙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지금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EPS라든지 각종 모든 지표들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7배 정도는 좋아진다. 이 개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PS는 뭐 한 4배 정도 조금 넘어가는 개념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데이터만큼 우리가 믿어본다라고 생각해보면 전에 우리가 거래했던 구간 기억이 나십니까? 그 정도 주가 위치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제 제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니까 왕가 사는 남자요? 유해진 씨 나오는 거. 저는 뭐 다른 배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400만 원 돌파했다고 그러는데 이 초기에 개봉하고 나서 400만 넘어가면 통상적으로 보면 700만, 800만 정도 가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장항준 감독이 오랜만에 또 그래도 히트작을 또 만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다지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친구들이네요. 뭐 물론 개인적인 친구는 아니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걸 바라보는 관점에서 포인트가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만 했어요. 그동안 부채가 좀 많이 있던 걸 더 줄겠구나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실패했잖아. 그럼 이 종목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왜 부채가 증가하잖아. 투자했는데 수익이 안 생기잖아. 근데 첫 방이 상당히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뭐 밸류에이션 보고 뭐 장국 보고 이렇게 거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슈가 돌면은 사람들이 또 이런 종목들은 사실 그런 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레이딩 기술이 낮거나 이런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까지는 오겠다. 여기까지는 와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000원과 9,500원 정도 사이 정도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크게 안 온다 하더라도 여기 61평 일단 이 정도만 올라와도 기본 수익은 또 나오게 되니까 그 점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오버행 이슈 나온 부분 이건 뭐 사실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거래했던 구간은 여기서 거래하고 말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수익 내고 마무리한 거야.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잘 바이바이 했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 동안 안 보다가 6개월 동안 안 보다 왜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되느냐. 그간 사실 3분기, 4분기 실적 상당히 개선됐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꼬꾸라졌다고. 이건 시즌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없다, 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서 바라보시면 심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걸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실적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봄바람이 보면 2분기가 항상 뭐 한다? 최고 피크다. 이것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들어오거나 아마 2월 달 중에 한 번 정도 눌림이 들어올 거예요. 최근에 보면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어요. 저점 대비 상당히 높은 부분 상승했거든요. 거의 한 제가 보기엔 25% 이상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한 10% 정도는 조정을 주면 그때가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한국콜마 지금 현재 PER은 14 정도 나오고요. 동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지금 FN 가이드 기준으로 92,000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해 놨습니다. 글쎄요, 저는 여기까지는 안 보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구간만 보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이 얼마냐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그죠? 예, 여기 8만 원과 8만 5천 원 요 정도 사이면 여기가 매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올라왔으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거의 한 쉽게 말하면 6만 원 한 2, 3천 원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라고 보시면 좋은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또 쉬어줘야지. 이게 별로 안 올라간 것 같지만 여기가 워낙 높아서 이게 별로 안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차트가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진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가 고점 찍은 거 있잖아. 여기 이 구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의아스럽긴 했어요. 워낙 또 당시엔 또 또 바람이 불기도 했죠. 물론 저기서 저는 저 구간의 거래를 여러분들하고 하진 않았죠. 일찍 수익 빼고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수익 빼고 나온 그 가격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구간이 있어요. 동종목 같은 경우 저는 8만 원과 8만 5천 원 이상은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1번 시그널 나온 거거든요. 그럼 1번 시그널 나오면 눌리잖아요. 눌리면 어디 들어오겠어요? 여기 120일 라인 들어오겠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만원 여기선 보시면서 좀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8만원 이상 갈 때 우리가 수익을 내면 이 종목은 올해 봄에 봄바람에 충분히 거래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국 콜마를 더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라든지 매출 이런 것들 부분에 생각해 보면 코스맥스가 훨씬 더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성장성 부분에서는 지금 코스맥스가 훨씬 좋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게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표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FN 가이드 참조입니다. 자, 데이터 한번 보면 어떻겠어요? 지난해 대비해서 데이터가 훨씬 좋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데이터, 눈으로 보는 데이터가 산수만 하더라도 사실 한국 컬머보다는 데이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봐줘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까? 예, 많이 올랐어요. 더 많이 늘려줘야겠죠.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 조정의 폭에 따라서 한국 컬마를 할지 저는 코스맥스를 할지에 대해서 선정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선시장이 누구냐? 코스맥스를 봐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코스맥스 조정이 다 마무리될 때 한국콜마도 공략을 해줘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시장에서는 선수들은 한국콜마보다는 지금 코스맥스를 더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쪽으로 보고 여러분 공략 포인트 하는 건 뭐 종목이야 수익성이나 우리가 거래하기 편한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건 내버려두고 거래가 더 좋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모니터링을 할 때 벤치마크 삼는 게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크 삼아가는 게 좀 편하냐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코스맥스를 보고 벤치마크를 삼아가시면 좋겠다. 차트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겠어요. 자, 15만원부터 여러분, 자, 바로 치고 올라온 부분이 어디가? 20만원 넘게, 그죠? 21만원까지 치고 올라왔잖아요. 어느 게 더 상승폭이 높았어요? 2편 크로스도 어떻습니까? 얘 같은 경우 다 크로스도 221까지 다 찍어줬잖아요. 그 사유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데이터예요. 데이터는 우리가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가장 좋았던 점은 여기 무너진 자리가 다 치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눌리고 들어오면, 그죠? 여기
160일 라인, 120일 라인 상당히 좋겠죠. 이 라인 어딜 거야? 사실 19만 원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22만 원, 21만 원 이 정도 사이 본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기본 수익률은 똑같아요. 그럼 어느 거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 둘 다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요, 어쨌든 시가총액이나 지금 밸류를 더 쳐주는 거니까 제가 볼 수 있는 건 이런 개점이에요. 올해도 시장에서 우리 KBT가 상당히 성장할 거다 그러면 성장성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코스맥스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주시면서 바라보시면 좋겠죠. 꼬꾸라질 땐 같이 꼬꾸라져야 되니까 움직이는 모양은 똑같죠. 앞에 한국콜마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특별히 기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화장품은 3분기, 4분기가 뭐한다? 비수기다. 이렇게 1분기, 2분기 성수이고 2분기 피크가 뭐냐? 실적이 보다 가장 피크를 이룬다. 이 점만 생각해 주시면서 바라봐 주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둘 중에 하나 선정해서 공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HI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제가 프리마켓에서 78,000원 공략 나름대로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돌파 연구간이기 때문에 돌파 나타나게 되면 땡큐 해주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원전 관련된 부분 뭐 그냥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저는 두산에너빌리티하고 제가 계속 비교를 해봤어요. BHI하고. 똑같이 테마가 돌았을 때 어떤 놈이 더 상승폭이 컸냐라고 생각하면 항상 이놈이 컸어요. 그건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없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얘를 같이 한번 또 거래해보는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건 트레이딩인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3월달에 신작 발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3월 둘째 주로 알고 있는 14일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기대감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눌리고 들어왔죠. 이건 트레이딩 쪽에서 하실 분은 하시고,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근데 개봉하고 나서는 제가 그 신작 있어요. 출시하고 나서는 그 다음엔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 물어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종목을 드려보면 적어도 47,500원 자리 오면 트레이딩 바이는 가능하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근데, 야, 이거 근데 왜냐면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복구불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건 충분히 알고 거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는 야, 대작이다.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워낙 뻥카를 많이 쳐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뢰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걸 IP를 돌리려고 운영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요. 상당히 많은 또 데이터 그 센터 있잖아요. 그 공간을 갖다가 또 확보를 해야 돼요. 그것이 참 중요한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부분은 저는 퀘스천 마크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드릴 멘트는 이 정도 수준이 전부 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랫동안 여러분들 연휴 기간 쉬다가 만나서 저도 목소리가 좀 아직 또 덜 풀리기도 했는데 즐겁게 시작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플레이해 나가면 우리가 하던 대로만 하면 여러분들 일상 수익은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선순환 매매 원칙을 지켜가는 머니케어 뉴스의 케어맨 클럽에서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하시고 더 많은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